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잡혀갔던 인질 가운데 4명을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석했다가 인질이 됐고 245일 만에 구출된 겁니다. 이런 인질 구출의 작전의 막후에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정보기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계차 네타냐후를 한숨 돌리게 만든 인질 구출 작전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이스라엘군이 전날 대낮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택가를 급습하며 인질 구출 작전이 실행되었는데, 이 작전은 수주에 걸친 계획과 훈련, 또 몇 차례의 작전 취소 끝에 대규모 엄호 공습, 하마스와 교전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날 작전으로 하마스 은신처에서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인질을 무사히 구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가서 245일 동안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인질 4명을 구출한 긴박했던 작전 상황을 이날 신속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름의 씨앗들로 명명된 이날 작전에는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인 신베트, 이스라엘 국경수비대 소속의 대테러 부대인 야맘 정예 요원 등이 동원됐습니다. 전쟁 발발 245일째인 이날 오전 11시께 야맘과 신베트 대원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군 진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에 있는 복층 건물 2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작전이 노출될 경우에 하마스가 인질들을 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 건물을 동시에 급습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 인질인 노아 아르가마니는 이 건물에 있는 한 팔레스타인 가정집에 알모그 메이르잔, 그리고 안드레이 코즈로프와 샬로미 지브 등 다른 3명의 인질은 다른 집에 각각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지만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설명에 따르면 하마스는 2 팔레스타인 가정에 돈을 주고 인질 억류를 부탁했고, 인질들은 무장 감시원이 배치된 방 안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인질을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다이아몬드들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지휘본부에 무전하고 하마스의 총격과 로켓 추진 유탄, RPG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 작전에 투입된 요원들에게 많은 총탄과 로켓 추진 유탄, RPG 포탄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상군과 공군이 작전 병력과 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교전 과정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100여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러면서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상과 공중에서 위협 사격을 가하면서 그들을 구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으로 가득 찬 거리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발포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인질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했지만 이들을 헬기에 태워서 후송하기까지 하마스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는 작전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대공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면서 인질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던 헬기에 무사히 탑승했다라고 말한 뒤에 해당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주간 인질 구출 작전 실행이 가능해 보이는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작전 개시 전에 모두 취소됐다라고 이스라엘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고위 군 당국자들과 다시 작전의 위험성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논의한 끝에 작전을 승인했고, 8일 오전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과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바르 국장은 작전 개시 불과 몇 분 전에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이런 작전은 보통 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간에 작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3천여 명의 무장대원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켜서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5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이라든지
합동구조작전을 통해 총 112명이 구출됐습니다.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중 살아있는 사람은 8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억류된 사람들 중에는 사망한 3명의 유해를 포함해서 8명의 미국 시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4명을 구출해낸 이날의 작전 성과는 인질 전원 석방을 목표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고집해온 이스라엘군이 거둔 최대의 성취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이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 중 인질 일부가 살해되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무장단체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바이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끔찍한 학살을 자행해서 인질 일부를 구출할 수 있었지만 작전 도중에 다른 인질도 살해했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논평을 통해서 하마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리적 테러를 사용하는 테러 조직이므로 그 진술은 제한된 신뢰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출된 4명의 인질 가운데 한 명인 25살의 노아 아르가마니는 10월 7일 테러의 상징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노바 음악 축제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에 의해 끌려갔는데, 당시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 공격 때 민간인들이 겪었던 공포와 억류 생활의 고통을 대변한 인질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르가마니는 노바 음악 축제에 남자친구와 함께 참석했다가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남자친구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아직 가자 지구 어딘가에서 하마스에 의해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르가마니가 당시 절망에 빠져 울부짖으면서 하마스 대원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실려서 가자 지구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져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뇌종양 사기 말기 환자인 아르가마니의 어머니가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딸을 집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해서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습니다. 아르가마니는 올해 1월 하마스의 인질 영상에 이후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인질 2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5월 말에 아르가마니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담은 심리적 테러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인질들을 데려오라는 인질 가족들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조된 아르가마니는 이 어머니가 마지막 투병을 하고 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재회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군이 거둔 인질 구출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정보팀이 인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수집했던 정보와 합쳐서 작전이 수행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예루살렘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특수작전부대와 정보 요원들로 구성된 이 팀은 지난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에 파견돼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의 드론 감시, 통신 감청 및 기타 소스에서 수집한 인질의 잠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 측과 공유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 분석가들은 또 이 하마스가 가자 지하에 건설했던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를 계획하는 작업에서 이스라엘 관리들을 돕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관리에 따르면 이 정보 조각을 융합하는 강력한 분석 기술을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미국 시민을 포함해서 하마스가 아직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작업에는 지속적인 협상과 다른 수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관리들은 미국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조언을 해왔지만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임무에도 이스라엘 군대와 동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도 구조작전에 미국이 개입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질 구출이 이뤄진 지난 8일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에 인질 가족들은 거의 매일 네타냐후 자택 앞에서 시위를 펼쳐왔고 내각은 분열돼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거국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 대표 베니 간츠의 내각 탈퇴 발표도 인질 구출로 인해서 일단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네타냐후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 간츠에게
연정 잔류를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대거 사망 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왔던 상황도 인질 구출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면서 당분간 잠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 소식보다 인질 구출이라는 명분이 더욱 강력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 성공은 위기의 네타냐후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동시에 미군의 정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